자, 오늘 제가 할 주제는 이 사이버캡이나 실제 이제 우리 자율주행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이걸 조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뭐 테슬라 때 이제 BYD의 리비안 자율주행의 전쟁의 진실 이런 것들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거 BYD가 아니라 이제 화웨이입니다. 좀 잘못 적었는데 어쨌건 자 그러면은 좀 사이버캡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사이버캡. 자, 이게 사이버캡이잖아요. 네, 아주 깔끔하게 생겼죠. 근데 제가 그 사이버캡 나오는 영상 보니까 좀 은근히 좀 싸굴티 가더라고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너무 저가의 그 품질이고 내부로 보면 아무리 택시지만 너무 좀 심하게 원가 절감을 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뭐 그 운전대 이런 게 없지만 그러면 이 사이버캡을 요번에 4월 달에 당장 대량 생산을 한다는데 그러면 자율주행이 완성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사이버캡 생산은 시작은 됐답니다. 2월에 첫 출고했고 이제 4월에 이제 양산이 되는데 AI4 칩으로 출시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불가능한 칩이라고 하는데 모르죠. AI4가 이제 무감독 자율주행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테슬라는 2007년 중반에 AI5를 사이버캡에 먼저 또 단대요. 뭐 AI4로 되면은 뭐 계속 달고 하면 이제 원가 절감도 되고 좋지 않냐 하는데 또 새 칩을 단대. 왜 달겠어요? 이걸로 조금 부족하다는 의미겠죠. 예, 그러니까는 가장 최신의 칩을 자기들이 가장 미는 거의 완벽해야 되는 사이버캡에 먼저 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하는 게 과연 실질적인 양산인가 아니면은 이걸 가지고 좀 생색내기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 지금 이게 참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걸 왜 지금 생산하지? 자, 핸들 페달 없는데 완전 자율주행 안 되는 칩을 달고 나오는 모순이죠. 그 AI4 칩이 조금 불안전하다, 뭐 이렇게 테슬라는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 칩을 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완성이 안 됐는데도 지금 이걸 왜 내냐, 사이버캡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그거죠. 예. 생색내기용 소량 생산 후에 AI5를 이제 기다리는 전략으로 보여요. AI5가 아무래도 계산하는 게 한 3배 정도 높다 보니까 이걸로 이제 조금 더 완벽한 어떤 예측을 해서 AI가 예측을 해서 거의 사고가 안 나게끔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로는. 근데 그게 과연 계산만으로 될까 참. 그리고 이제 더 핵심적인 건 뭐냐, 충전 포트가 뒷범퍼에 위치합니다. 아마 그 여러분들이 이런 전기차나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정보를 많이 접했으실 건데 지금 뭐 제가 이미지를 따오진 않았는데 유튜브 많이 나오거든요. 사이버캡에 그 유튜브 이제 막 리뷰어들이 막 가서 보면 그 뒤에 이제 충전 포트가 딱 그 뒷범퍼 밑에 위치합니다. 자, 원래 계획은 무선 충전이었는데 인프라 미비로 임시 유선 탑재를 했다는데 이게 이거 뒤에서 박으면 바로 폭발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 가장 중요한 이거를 그냥 너무 쉽게 뒤에서 박으면 되는 그런 데다가 이렇게 위치한 게 진짜 이게 너무 위험해 보이고, 그러니까 너무 대충 빨리빨리 막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니면 그 전부터 그러면은 요 그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걸 좀 충전구를 무조건 달아야 되는데 그걸 뭐 측면이든 뭐 어디든 달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갑자기 확 바뀐 것 같아 이 계획들이. 그래서 뒤에 그냥 급하게 달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규제 승인도 불투명합니다. 핸들 없는 차량은 연방 안전기준의 면제가 필요한데 과연 트럼프가 이걸 해줄까? 이 엄청난 압박, 위에서부터 압박이 내려와야지 이게 가능할 텐데. 그리고 그렇다고 테슬라가 이거를 막 라이다를 뭐 도배해가지고 뭐 그 안전을 확보했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여전히 그거예요. 그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14점 뭐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딱 이거예요. 생색내기용 소량 생산 뒤에 더 완벽해질 기다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뭐냐? 이제 주가 부양용입니다. 왜냐면 지금 테슬라는 로보틱스 AI 기업이잖아요. 자기들 말로는 뭐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뭐 일단 그래 믿어주고 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사실상은 테스트 차량인데 지금
대량 생산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생산되고 그게 실제로 얼마나 활용이 될지는 조금 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사이버 캡이 조금 오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자율주행의 어떤 최신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랑 이제 BYD랑 리비안, 이게 뭐 리비안은 사실 아직 경쟁 상대는 아닙니다. 그 테슬라 BYD의 경쟁은 이미 일어났고 지금 어느 정도 승리자가 보이는 상황이죠. 자, 자율주행 전쟁의 진실입니다. 중국 시장의 실제 판도는 어떻고, 이제 FSD의 한계, 그리고 라이다의 어떤 진실, 이런 것들 좀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중국 시장의 핵심 숫자는 2025년 기준에 테슬라는 그럼 과연 중국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나, 2025년도에 6.6만 대, 62.6만 대. 자, 이 두 모델만으로도 유지하는데 참 대단하긴 하죠. 테슬라가 대단한데, 근데 BYD는 이제 EDV 뭐 전부 다 해서 155만 대니까 전기차 포함 뭐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겠죠. 해서 155만 대니까 이게 상대가 사실 안 돼요. 이 둘은. 그리고 전기차 순수 전기차만으로도 이미 앞질렀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판매량이. 마진은 뭐 테슬라가 좀 높겠죠. 그리고 지리가 갑자기 또 올랐습니다. 중국에서 46.6만 대. 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지리가 BEV에서 뭐 1위 등극했다네요. 모델 Y 꺾은 첫 사례인데, 그러니까 이 싱위한 이 모델이 엄청나게 지금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얘가 EX2인가 하여튼 그런 걸 거예요. 그 유럽 모델명으로 제가 잠깐 봤는데 엄청 이뻐요. 이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워낙 제가 이미지를 안 보여줘서. 자, 이거 지리 EX2거든요. 자, 보시면 이쁘죠? 이게 뭐 자세히 이렇게 안 나오는데, 자, 깔끔하고 되게 내부도 깔끔하고 되게 잘 해놨어요. 예. 외관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외관이 이래요. 외관이 이렇게 깔끔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 이거 EX2는 되게 잘 팔릴 수밖에 없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아토3랑 비슷한 그런 포지션인데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엄청 싸요. 근데도 이제 그 뭐지, 그 돌핀이나 이런 애들 비슷한 수준에 그렇게 나오니까, 예, 그 하여튼 돌핀 서프보단 좋다고 이제 그래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기차 관심 있으신 분은 알 거예요. 돌핀 서프가 얼마나 이쁘고 아기자기하고 그것도 잘 팔리고 있는데, 지리가 그걸 조금 뛰어넘는 그런 차를 하나 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엄청나게 팔아제꼈죠. 이제 중국 내에서만 이 정도 팔아제꼈고, 테슬라 이제 중국 1월 내수가 지금 마이너스 45%. 이거는 뭐 자기들 뭐 생산 전년 대비 마이너스 45%인데, 이거는 뭐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가정하고, 그래, 이걸 다 합해서 지금 3월까지 해서 1분기 추정이 약 얼마냐면 마이너스 18%예요. 예, 중국에서만 지금 판매량이 그만큼 크게 줄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CPCA 주간 보험 이제 등록한 사람들 통해서 추정할 수 있거든요. 아직 확정은 안 났어요. 4월달 초에 확정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 추정할 수 있는데, 2월 달에 갑자기 치솟은 그게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1월 달에 이제 눌렸던 판매량이 갑자기 급증한 거고, 1분기 전체를 봤을 때는 결국은 테슬라 마이너스 18%는 충격적인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 중국 2028년 예측하면 35만 대에서 40만 대. 그러니까 현 추세 지속 시에 프리미엄 틈새 브랜드로 축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BMW나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외국 그냥 조금 값비싼 브랜드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면 2028년 예측인데 35만 대, 40만 대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 이 예측 그대로 간다면. 근데 뭐 이거 좀 더 잘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충격적이죠. 그리고 뭐 더 간다면 30만 대로 더 간다면은 뭐 엄청 더 줄어들 겁니다. 테슬라는 그때부터 이제 생존
위기가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중국은 그냥 전기차 천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는 뭐 질이 진짜 차 좋고 샤오미의 YU7 거 이미 눌렀고 모델 Y를, 그리고 BYD의 엄청난 저가 차량들, 그리고 C 라이언도 엄청 좋은 차예요. 유럽에서는 C 라이언 그 뭐지 하이브리드 형태 있거든요. C 라이언 6인가 그럴 거예요. 걔가 거의 유럽을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무조건 테슬라가 밀린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자율주행 센서 철학이죠. 그래, 이걸 다시 한번 좀 제가 꺼내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화웨이 ADS 4.0 이런 것과 조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테슬라가 왜 중국에서 고전하냐? 테슬라의 센서 카메라 바뀌었고, 이제 화웨이도 역시 라이다 레이더 이제 센서 융합입니다. 그리고 완전 E2E 인식, 이제 둘 다 비슷해요. 리비안과 테슬라와. 그런데 이제 리비안은 이제 라이다나 레이더가 이제 커버해 주는 거죠. 예, 얘도 기본적으로 카메라 중심입니다. 인지하면서 나머지 얘들이 확정 지어주는 것. 그리고 하이에이는 이제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하이브리드예요. 이건 뭐냐면 어떤 인식을 있잖아요. 지금 테슬라는 카메라로 모든 걸 다 인식하려고 하잖아요. 쟤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 계속 AI로만 추론하려고 하는데 화웨이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제 사물을 이제 라이다나 뭐 이런 레이더로 이미 확정을 지어버려요. 확정을 짓고 그런 센서들이 다 이제 카메라부터 제가 다 확정을 지은 뒤에 이제 판단만 E2E로 하는 건데 약간 좀 틀리죠. 예,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리비안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얘들도 이제 그 인식이 조금 오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아주 미묘한 차이긴 한데 이런 차이가 있대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3D 인식은 이제 AI 추론으로 깊이 계산하고 이제 부정확할 가능성이 굉장히 늘 있죠. 테슬라는. 그리고 화웨이도 라이다 직접 측정 물리적 팩트고 라이다 직접 측정합니다. 자, 악천후 대응에서는 카메라가 무조건 약하고 그 아무리 AI로 계산하려고 해도 그 악천후나 비 올 때 아니면 역광일 때 순간적으로 카메라 정보가 사라지잖아요. 아예 그걸 100% 막을 수가 없거든요. 물리적인 걸. 그거를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캡을 만든다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카메라만으로 하는 건데 안 되는 거예요. 예,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이버캡을 막 또 막 이슈 올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안 됩니다. 예. 레이더는 강하고 레이더도 있고 이제 악천후 시에는 레이더가 이제 잘 작동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 상식을 좀 아셔야 돼요. 뭐냐면 라이다는 폭우에서 약합니다. 예, 폭우에서 약해요. 그리고 폭설에도 약합니다. 왜냐면 그게 전부 다 물리적인 형태들이 막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빛을 쏘는 입장에서는 라이다 입장에서는 조금 약하죠. 약한데 이제 대신 라이다는 완전한 어둠에서 거의 완벽한 게 작동하고, 그리고 라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3D화 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두 가지가 최대 강점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서도 얘가 측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꼭 이제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레이더도 꼭 필요해요. 레이더는 이제 얘가 못하는 그런 악천후나 폭설 같은 경우에 레이더가 이제 보완해 줍니다. 카메라가 못 볼 시에. 그러니까 3중 이렇게 검증 작업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웨이모가 어떤 그 규제 허가를 뚫고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그 반복 리던던시를 다 해줬기 때문에 조금 모자라다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거의 완벽하죠. 지금 사고 잘 안 나잖아요. 뭐 완전히 완벽하진 않겠지만 어쨌건 사고 잘 안 나는 건 팩트니까. 자, 그래 레벨 3 상용화에서 계속 이때까지 이 레벨 2 감독형만 이때까지 주구장창 온 거예요. 예. 안 돼요. 지금 이게 됐다면은 팩트는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화웨이 ADS 4.0은 얘네들은 벌써부터 고속도로 L3를 하려고 해요. L3가 뭐냐 말씀드렸죠. 법적으로 이제 우리 회사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네가 손 놓고 좀 딴짓해도 된다. 뭐 다른 데 봐도 상관없다. 사고 나면 우리가 책임질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는 거의 자기들 시스템으로 사고가 안 난다는 겁니다. 예, 이거를 지금 알파마요의
그 벤츠 쪽에 지금 그걸 일부 구간만 해서 지금 벌써 허가를 받았죠. 미국하고 독일에서 그 정도 수준입니다. 테슬라 없죠. 고속도로도 못 받았어요. 고속도로가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자, 리비안은 이제 로드맵 단계 이제 진행 중이라서 워낙 이제 초기인데 이제 얘네들은 앞으로 이제 이런 폭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가능성을 이제 봐야 되고, 그리고 가능성은 높죠. 왜냐하면 테슬라랑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카메라의 어떤 인식이 굉장히 추론 능력이 높아졌을 때 이제 라이다가 백업을 해주기 때문에 레벨 3 이런 규제를 뚫기도 훨씬 쉬워요. 엄청 쉬울 겁니다. 얘네들은 다 이제 작동만 잘 된다 치면 이제 얘네들이 다 백업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데이터 수집 방식은 결국은 이제 테슬라도 라이다가 필요한 거죠. 그라운드 트루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카메라가 이제 맞는지, 이 카메라의 정보가 맞는지 그걸 이제 정답지를 이제 그 있어야지 그게 이제 비교가 되면서 이 카메라가 아 이게 맞구나 하고 이제 인공지능이 인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라이다가 필요한 거예요. 테슬라도. 그러니까 맨날 달고 다니잖아요. 개발차가 라이다 그 달고 막 그 맨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미리 그 몇 대가 가서 카메라로 보는 것과 맞는지 이제 확인하는 절차거든요. 근데 이제 화웨이나 뭐 리비안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이제 라이다를 단 이제 그 차가 직접 다 다니면서 그 3D 정보를 다 이제 얻어내는 거죠. 이제 풀릴 라이다 3D 데이터, 엣지 케이스를 집중해서 리비안 특히 집중만 해서 이제 핵심적인 것만 받아들이는 거고, 둘 다 비슷한데 어쨌건 이게 대수가 많아질수록 그 데이터의 퀄리티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한두 대 그 개발차가 가가지고 뭐 이걸 확인하는 수준이고, 리비안이나 이 둘이는 거의 한 수만 대씩 그 라이다 단놈들이 다니면서 거의 개발차 수준으로 다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할 때도 훨씬 정교하게 하고 금방 이렇게 따라잡을 수가 있겠죠. 데이터의 질이 워낙 높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 FSD의 진실은 카메라만으로는 안 된다고 이제 스스로 증명하고 있어요. 테슬라 개발 차량에다 라이다가 달려있다고 했죠. 라이다 불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내부적인 라이다 데이터 정답지를 이제 씁니다. 그리고 소비자 차량에 라이다 비용을 안 내겠다는 것이지, 소비자들에게는 이 비싼 건 안 달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라이다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 도로의 실정보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3D로. 그리고 리비안은 그 정답지를 수만 대 플릿에서 동시에 수집하고, 테슬라가 연구소에서 하는 걸 리비안은 실제로 도로에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리비안이 그 아마 발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막 이미지로 해가지고 자기들은 엄청나게 많은 플릿이 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 수만 대 개발차가 돌아다닌다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테슬라보다 더 낫다, 자기들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테슬라의 패턴. 그럼 이번이 완전체, 맨날 완전체죠. 반복되는 약속입니다. V12 이제 센티언트, 이제 그 차에 뭔가 영혼이 있다, 감각이 있다, 뭐 이런 거죠. 이거를 저도 몰랐는데 AI한테 좀 조사해 달라니까 버전 12부터 했더라고요. 와, 13에도 했어. 이제 이번이 완전체. 이제 14 버전에서는 또 뭐 의식이 있다고 했죠. 의식이 있다 하면서 14.3이 또 완전체래. 14.3이 이제 파이널 버전인데 이게 언제 나오냐 이거지. 자, 목표 마일리지도 70억에서 또 100억으로 올라갔죠. 예, 계속 올라가요. 이게 언제 어디가 200마일 돼야지 이제 또 되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레벨 3 이상을 상용한 회사는 전부 라이다를 씁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물리법칙은 데이터로 극복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비안이 좀 주목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2027년 28년 변곡점의 시나리오인데, 자, 2026년에 이제 R2는 출시가 되죠. 예, 25,000대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라이다 없는 버전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되게 불안정한 버전으로 R1S에 지금 계속 핸즈프리, 유니버셜 핸즈프리 달아놨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부족하죠. 뭐 일단 달아놨어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R2는 이제 생산 공정 안정화, 초기 버전은 이런 생산이 잘 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2027년 초에 이제 라이다 레본이 탑재되고 이제 드디어 실제 3D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리비안이 만든 본격적인 RDM, 언어 모델 요걸 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돌려서
이제 하겠다는 거죠. 1년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2027년 말에 누적 10만 대가 돌파된다 치면 R2가 잘 팔려서 이건 가정입니다. 근데 이 정도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이번 해만 해도 2만 5천 대는 충분히 달성할 거니까 생산량이 폭발하는 2027년도에 4만 8천 달러짜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폭발할 건데 라이다 탑재 차량 수만 대가 도로 위에 동시 학습이 일어나고 그리고 테슬라의 양적 우위를 그러니까 테슬라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엣지 케이스들 있잖아요. 자기들이 모아놓은 데이터를 그 우위를 리비안의 어떤 질로 이제 상쇄하기 시작하게 할 겁니다. 이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질이 높은 거는 숫자가 좀 적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질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엣지 케이스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 어느 정도 V13 혹은 14 그 사이에 조금 수준이 그 정도로 멈춰 있어도 돼요. 이때까지는. 뭐 어차피 뭐 둘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따라가기만 해도 돼요. 그래서 2028년 우버 협업 로보택시 배치되죠. 그러니까 스카린즈는 2028년도에 완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2년 안에 이제 이걸 끝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을 이번에 더 쏟아부었고 그 다음에 좀 적자 구간으로 계속 간다고 자기가 선언을 한 게 우버랑 이 협업이 마일스톤이 자기가 그때까지 끝내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거든요. 그래서 뭐 혹자는 이제 이 협력을 부정적으로 보신 사람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스카린즈에게 어떤 돈의 어떤 투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에게 어떤 데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때까지 끝내겠다는. 그래서 되게 배수의 진을 쳤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R2 기반 1만 대 우버 플릿, 자 1만 대 먼저 자기가 사갖고 와서 우버가 로보택시 이중 수익을 올립니다. 이제 이때부터 리비안도 좀 수익을 계속 로보택시를 할 거예요. 테슬라가 자체 네트워크에 수십 달러 했을 때 리비안은 우버 인프라에 올라탑니다. 우버가 사실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하겠다 하는데 우버는 굉장히 이 분야의 노하우가 어마어마합니다. 로보택시에. 왜냐면 뭐 그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할 때 제일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리비안이 만약에 자율주행 완성한다 그러면 뭐 사이버캡 그냥 끝납니다. 예. 솔직히 리비안 타지 누가 이걸 타겠어요. 예. 고급스러움 자체가 다른데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는 이제 재무적인 건데 그 리비안이 좀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받쳐줘야 돼. 그러니까 리비안도 자율주행 하려면 돈이 엄청 들잖아요. 지금 레번도 막 만들어야 되고 막 뭐 지금 장난 아닙니다. 들어간 돈들이 칩 개발에 소프트웨어랑 이런 것들을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결국 R2가 잘 팔려야지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봤을 땐 잘 팔릴 것 같아. 예, 폭스바겐도 뭐 망하도록 냅두진 않으니까 계속해서 협력을 하면서 왜냐면 망하면 리비안이 망하면 자기들도 망하거든. 그냥 소프트웨어를 얘들이 지금 공급해주고 있는데 리비안이 지금 스카우트도 나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오늘의 핵심적인 비유 이거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제로센과 이제 P51 머스탱 이런 이 대결이 있었거든요. 아주 역사적인 대결인데 아실 거예요. 일본이 이제 초기에 공중전을 장악하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제로센이 아주 날렵하고 그런 이제 가벼운 전투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공중을 스피드로 장악하는데 방탄장갑 없애고 연료 탱크 봉화 없애가지고 기동성을 극대화합니다. 엄청 빠르대요. 그러니까 초반을 압도했죠. 총알 한 방에 이제 근데 불이 나죠. 그러니까 제로센의 이 비행기 설계가 어떠냐면 그 조종사의 어떤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니까 이제 무조건 스피드에 집착을 한 거지. 우리가 안 맞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빠르게 날아가서 안 맞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전략이 엄청 잘 먹혔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그렇게 이제 사람의 생명을 막 경시 여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 국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줘도 되니까 그 조종사는 좀 살아야 된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장갑을 막 머스탱 같은 건 무겁고 느리고 뭐 방탄 장갑에다가 뭐 자동 봉합 뭐 구조적 내구성 뭐 하여튼 몇 대 맞아도 괜찮아 얘들은 그냥 날라가 어떻게든. 그러니까
그 내구성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이제 얘네들이 계속 밀리다가 미국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머스탱이 이제 좀 뭉치고 다니는 전략을 만들어서 좀 뭉쳐서 그 기동성에 좀 한계를 두고 날아오면 이제 그 제로센은 워낙 약하니까 맞추면은 이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엄청난 전세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 떨어지고 죽고. 그리고 이제 핵심이 뭐냐, 그 조종 운전 파일럿들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한 명 한 명 이렇게 키우는 게 비싼데 얘네들은 살아있고 얘네들 계속 죽어나가니까 더 이제 실력 없는 애들이 더 빨리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악순환이 진행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도 그런 거지. 라이다 없애고 이제 초반에 빠르지. 이게 훨씬 빠르고 값도 싸고 카메라만으로 비용 복잡도 극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초반 시장에서는 지금 압도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도. 예, 전략은 통했어.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안 한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거기에 머무른 거지. 그러니까 물리적 한계가 내재돼 있잖아요. 예, 이 극복을 못 해요, 지금. 아직도 레벨 3를 못 가고 있어, 지금. 그러면 이제 머스탱처럼 이제 다른 기업들은 뭐 화이라든가 리비안 엔비디아 알파마일처럼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이제 3중 복합 중복성을 가지고 이제 아주 천천히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거죠. 그래 단기적으로 느리지만 이제 구조적으로 옳은 거예요. 예, 이렇게 옳게 천천히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라이다가 또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 결국은 지금 리비안에게 타이밍이 온 거예요. 워낙 싸졌으니까 라이다가. 자, 아주 기다렸죠. 조용히 숨죽이고 말씀드렸죠. 그 지리의 싱위한 EX3 그게 이제 성공을 했고, 자 이제 이 시장 공백들을 지리랑 그 다음에 그 뭐지 이제 BYD 시걸 같은 애들이 그 저가 라인을 싹 다 장악인 거죠. 유럽, 특히 유럽 같은 경우 테슬라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구조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테슬라가 62만 대밖에 못 팔았고 더 이제 지금 1분기만 마이너스 18%나 됩니다. 팩트예요, 팩트. 자, FSD라는 핵심 무기가 작동하지 않고, 자, 중국에서는 FSD가 작동이 안 돼요. 예, 채택률 1%, 거의 0%죠. 왜냐면 일단 중국이 규제를 하고 있어요. 예, 그건 물론 자국 사업을 좀 지키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좀 후지다는 거죠. FSD가 카메라만 가지고 하는 게 조금 후지다. 그리고 자국 화웨이를 밀어주고, 그러니까 데이터도 뭐 중국에서 뭐 센터도 만들어라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사실 안 지키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아주 그 반쪽짜리 FSD만 돌아가고 있으니까 게다가 이제 화웨이는 무료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구조. 그러다가 차가 좀 좋으면 몰라. 차도 그냥 지금 자기들 프리미엄 그 이미지로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갈까? 좀 얼마 못 갈 것 같거든요, 그걸로. 자, 2028년에는 이제 뭐 35만 40만 대 프리미엄 틈새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마진도 깎아 먹으면서 볼륨을 방어해야 됩니다. 계속 싸게 해야지 팔리는 그런 거니까 이제 중국 시장에서 아무리 팔아도 그게 의미가 없게 되고, 반면에 리비아는 이제 방향이 옳아요. 라이다 기반의 안정적인 이런 자율주행을 좀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우버랑도 협업하고, 그리고 지금은 돈을 잃고 주가는 헤매지만 2027년 8년에 이제 변곡점이 오면 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리비아는 장기 투자가 답이에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뭐 제미나이한테도 물어보고 뭐 클로드에게도 물어봐도 10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시나리오예요. 일단 이게 성공한다 치면 29년까지 대략 잘 팔리고 자율주행이 성공했을 때 가정하면.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구조적 내구성이 긴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테슬라는 제로센, 그리고 리비안이나 화웨이는 머스탱. 이렇게 보시면 결국 이 전쟁에서, 자율주행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는 거는 튼튼한 놈이 이기는 겁니다. 잘 버티는 놈이. 그리고 최대한 사고 안 나고 안정적으로 자율주행이 되는 기업이 이긴다는 게 오늘의 진실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